꿈과 사랑을 가득 안고 떠난 사이판 2달 살기. 물놀이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한 달 반 만에 돌연 중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이판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이판에 있으면서 꼭 해야겠다 싶었던 사이판 살이 장단점, 한 달 살기 비추하는 이유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틀어놔서 에어컨 소리까지 수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조금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모니터에 정리를 해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 7가지, 단점 6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절대 사이판에 가지 마라, 비추한다, 사이판 여행 가지 마라,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고려해봐야 한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저희 주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사이판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날씨랑 바다. 사이판은 진짜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사이판 바다가 특이한 게 들어가면 수심이 바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무릎 정도까지 오는 수심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수영 못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가기 좋은 수심이고, 바닷속도 깨끗한 편이어가지고 스노클링하기 정말 좋아요. 제가 거기 가서 1년치 물놀이는 거의 하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와도 5분이면 거의 다 그칩니다. 스콜성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날 비가 예고가 되어 있어도 크게 부담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여유롭다. 호캉스 하기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항상 빠르게 진행되고 항상 바쁜 느낌이 있는데, 사이판에서는 정말 여유롭고 그냥 약간 나무늘보 같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바쁜 삶에 지쳤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사이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착하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쁜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사이판 자체가 관광이 주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만났던 로컬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친절했고, 나쁜 사람 만났다?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미국 문화 체험 가능. 사실 사이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동남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제스처나 밟고 그리팅 해주고 이런 데서 저는 미국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미국 스타일이구나. 네 번째와 연장선으로 저는 영어 공부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동남아 영어 악센트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떠날 때쯤엔 그 동남아 액센트로 변해버린 제 영어를 보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동남아 영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선호하지 않는 것뿐. 그래서 사이판에 와서 미국 영어를 들으면서 영어를 다시 배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역사 공부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저는 사이판에 가기 전까지 사이판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인지 몰랐거든요. 사이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판 길가에 그냥 일본 국기가 달린 탱크, 대포 이런 것들이 부식되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기념비들이 여기저기 정말 많습니다. 사이판 역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더라고요. 사이판 자체는 아니고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이라는 섬은 일본을 패전시킨 그 원자폭탄이 보관되어 있던 섬이에요. 티니안 섬 투어를 가면 역사의 잔해들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긴 했지만 다음에 사이판에 간다면 티니안 섬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째, 비교적 안전하다. 제가 사이판에 와서 딱히 위험하다는 상황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길거리를 걷는다든지, 카페에서 일하고 다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여자 둘이서 밤거리를 걷는다든지 할 때 크게 위험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뿐이지 절대 이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이제 전체적인 바이브로 봤을 때 크게 위험한 건 느끼지 못했다. 절대 사람 없는 곳으로 밤수영을 하러 간다던가, 사람 없는 곳에 혼자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인데, 렌트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여기서 렌트는 렌트카, 사이판 길이 전체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뭐 교통체증이나 이런 건 있지만 쉽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주차비 있는 곳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렌트카 빌리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한두 번쯤 렌트카를 하고 싶었는데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장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사이판 한 달 살기 고려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단점들을 잘 듣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점들이 진짜 크리티컬하거든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제가 진짜 동남아 7년 살아본 사람으로서 여기저기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사이판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 진짜 제일 더워요. 어느 정도로 덥냐면 그냥 나가기가 싫어요. 제가 장점에서 여유롭다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좋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늘어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너무 더우니까 좀 더 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덥고 진짜 선글라스랑 모자, 선크림 아니면은 절대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정도의 날씨라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 같은 뚜벅이들한테 굉장히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는 버스를 아예 못 타고 다녔어요. 어떻게 타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제 다 어플이 있고 몇 분 뒤에 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이판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오고요.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플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물론 그것도 다 요령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는 지점에 몇 분 정도에 지나가는구나를 이제 알고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살면서 노하우가 생겼고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버스가 7시 반이에요. 사이판은 밤에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데 버스가 일찍 끊기니까 시내에 나가서 이제 뭐 맥주 한잔 하고 들어온다 할 때는 거의 택시를 타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스를 탈 계획이 있다. 그럼 내 하루의 계획을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불편했고 제가 2달 살기를 중단한 이유도 사실 대중교통이 제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요. 한 달 살기 하실 분들이라면 숙소는 최대한 시내 근처에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가라파인 시내를 조금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냈던 곳은 정말 시골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배달? 꿈도 꾸지 마세요. 요즘 웬만한 동남아 가도 여러분 배달 서비스 다 돼요. 우버 다 돼요. 그랩 다 돼요. 근데 사이판은 아직 안 돼요. 나는 아날로그적인 삶이 필요하다. 나는 이 모든 이 편리한 인프라에서 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너무 비싸요. 제가 미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고는 했지만 돈을 낸다는 것이 나는 무슨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돌려받는 서비스와 물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요. 이게 $1, $2여가지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모이니까 진짜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판보다 좋은 환경에 더 저렴한 물가를 가지고 있는 곳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이판이 투어가 좀 많아요. 제가 갔던 그로토 투어, 마나가하, 별빛 투어, 선셋 크루즈, 거북이 호핑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투어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투어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카페를 가서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수 있다.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이판의 장단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사이판 장단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